자정이 넘은 시간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헤어진 연인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몰래 들여다보며 눈물 지은 적 있으실 겁니다. 혹은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겼던 직장 상사의 가시, 도친 한마디가 떠올라 이불을 발로 차며 분노하거나 갑자기 내 인생만 망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베개를 적시며 우울해진 경험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도대체 어젯밤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뼈저리게 후회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밤 12시만 되면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곤 합니다. 낮에는 그토록 멀쩡하고 단단하던 멘탈이 왜 밤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인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스스로 감정 통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지박약이라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아주 교묘한 착각이자 치열한 하루를 버텨내며 고군분투한 뇌의 피로가 만들어낸 지극히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밤마다 괴롭히던 이 심야의 감정 폭주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밤의 우울함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과학적인 해결책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수면 연구의 권위자인 매튜 워커 교수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튜 워커 교수는 늦은 밤이 될수록 우리의 뇌 안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사이의 신경 연결고리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뇌 안에는 두 명의 직원이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철저한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라는 깐깐하고 이성적인 관리자이고, 다른 한 명은 불안, 슬픔, 분노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필터링 없이 즉각적으로 뿜어내는 편도체라는 철없고 예민한 아이입니다. 낮 시간 동안 전두엽 관리자는 편도체 아이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어르고 달랩니다. 상사에게 부당하게 혼이 나도 속으로 사귀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겉으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전두엽이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써가며 이 감정의 아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 12시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에너지를 쏟아부은 전두엽 관리자는 마침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통제실에 불을 끄고 퇴근해버립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를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의지력과 이성의 총량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처럼 한정되어 있고, 늦은 밤이 될수록 그 연료가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깐깐한 관리자가 퇴근해버린 텅 빈 뇌 속에서는 이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아이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채 미친 듯이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매튜 워커 교수의 뇌 영상 촬영 결과를 보면 늦은 밤 수면이 부족해질수록 이 편도체의 반응성이 무려 60%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라면 그냥 툭툭 털고 넘어갈 사소한 스트레스나 작은 걱정거리도 무려 60%나 더 슬프고 더 화나고 더 불안하게 증폭되어 느껴진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단순히 전두엽의 피로뿐만이 아닙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뇌는 화학적으로도 취약해집니다. 낮 동안 우리에게 활력과 행복감을 주던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는 급격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결국 밤 12시는 생물학적으로 기분이 가장 가라앉고 우울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마의 시간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늦은 밤이 되면 고요한 분위기 때문에 감수성이 풍부해진다고 낭만적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이성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된 채 감정이라는 폭주 기관차가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리고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벅차오를 때 그 감정이 온전히 내 진짜 속마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밤에 눈물을 흘리며 쓴 일기장이나 편지가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새벽 감성에 휩싸여 내린 극단적인 결정이 내 내면의 진짜 목소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른 진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밤 12시에 느끼는 그 강렬하고 비극적인 감정들은 당신의 진짜 내면이 아니라
단순히 뇌의 배터리가 꺼지고 화학물질이 고갈되어서 발생하는 뇌의 오작동, 즉 시스템 오류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이 충격적인 뇌의 메커니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난 인생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뇌가 지쳐서 만들어낸 가짜 우울함에 속아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갉아먹고 순간의 외로움과 감정적 폭주를 견디지 못해 충동적인 연락을 돌리며 다음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흑역사를 끊임없이 생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인생의 손해는 오늘 밤의 감정 낭비가 내일 써야 할 소중한 에너지를 미리 가불해서 탕진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에너지를 쥐어짠 뇌는 다음날 아침 더욱 무기력해지고 하루 종일 우울감에 시달리다 결국 다시 전두엽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 밤 이유 없는 짙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며 도대체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자책하며 눈물 짓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저 여러분의 뇌가 제발 나 좀 쉬게 해달라고, 나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외치는 절박하고 물리적인 구조 신호였다면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는 밤마다 우리를 찾아와 숨통을 조이는 이 감정의 정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전두엽이 잠들고 편도체가 깨어나는 이 위험하고도 기묘한 밤 12시의 저주에서 벗어나 내 삶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를 다루는 정확한 타이밍과 과학적인 조종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린 우리의 뇌를 지키고 이 통제불능의 밤을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뇌과학적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보류를 위한 물리적 의식 치르기입니다. 밤 12시에 불현듯 누군가가 밉거나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생각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오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텅 빈 통제실에 다시 전두엽이라는 이성적인 관리자가 출근할 때까지 모든 중대한 결정을 미루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지나간 연인에게 구차한 연락을 하고 싶거나 억눌렸던 분노를 담은 장문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싶다면 절대로 스마트폰 화면에 그것을 타이핑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방구석에 있는 진짜 종이와 펜을 꺼내어 지금 느끼는 그 날것의 감정을 가감없이 손으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봉투에 담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은 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읽어보고 전송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에서 인지적 짐덜기라고 부르는 아주 훌륭하고 강력한 감정 조절 기술입니다. 터질 것 같은 불안과 충동을 좁은 머릿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내 몸 밖의 외부적인 물리적 공간으로 옮겨두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비로소 그 무거운 압박감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느끼고 수면을 취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푹 자고 일어나서 전두엽이 다시 100% 충전된 상태로 그 서랍 속의 종이를 읽어보면 어젯밤의 감정이 얼마나 과장되고 왜곡된 뇌의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실 겁니다. 둘째, 편도체의 거대한 확성기인 스마트폰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격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잠이 오지 않거나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훔쳐봅니다. 하지만 밤 12시의 스마트폰은 이성의 브레이크를 상실하고 날뛰는 편도체라는 불안정한 아이의 손에 엄청난 출력의 확성기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밝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강제로 억제하여 우리의 뇌를 한낮으로 착각하게 교란시킵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새로 고침되는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들은 이미 하루 종일 시달려 과열되어 있는 감정 중추를 밤새도록 맹렬하게 자극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성적 사고가 멈춘 상태에서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뇌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을 화수분처럼 끝없이 생산해냅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아예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이나 방문 밖에 다른 공간에 충전해 두십시오. 처음 며칠은 금단 증상처럼 불안하고 손이 떨리겠지만
이 물리적인 단절을 꾹 참고 반복하면 뇌는 밤 시간에 불필요한 자극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몸으로 인식하고 마침내 스스로 감정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끄는 법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부교감 신경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신체적 제동 장치 만들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완전히 지쳐 퇴근해버려서 오직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몸을 직접 움직여서 뇌의 물리적인 안정화 시스템을 켜야만 합니다. 가장 빠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은 바로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코로 아주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입을 통해 그보다 2배 더 긴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는 과정을 5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뇌과학자들과 생리학자들은 이렇게 날숨을 길게 쉬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심장 박동이 극적으로 느려지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부교감 신경계가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활성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서운 속도로 과열되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이 불타오르는 자동차 엔진에 아주 시원하고 맑은 냉각수를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멈추려 하며 밤새워 뒤척이지 마시고 길고 깊은 호흡이라는 신체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뇌에게 이제 아무런 위협도 없으니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쉬어도 좋다는 다정하고 물리적인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에 휩쓸리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직 그 원인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밤마다 그림자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짙은 우울과 불안은 우리가 남들보다 정신력이 약하거나 못나서 겪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루 종일 치열하고 벅찬 현실을 견뎌낸 끝에 우리의 뇌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여 지치고 닳아버렸음을 정직하게 알려주는 아주 자연스럽고 숭고한 생명 현상일 뿐입니다. 바닥에 흙이 가득 가라앉아 있는 맑은 물이 담긴 유리잔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은 이 조용한 유리잔을 마구잡이로 거칠게 흔들어 놓는 것과 같아서 잔 밑바닥에 숨어있던 온갖 상처와 감정의 찌꺼기들이 사방으로 떠올라 시야를 탁하게 흐리고 우리 삶의 희망을 어둡게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거칠게 흔들리는 흙탕물을 다시 맑게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손을 대고 억지로 휘저으며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그 흔들리는 잔을 안전한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가만히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이 지나가면 무겁고 탁한 찌꺼기들은 결국 중력의 법칙에 따라 다시 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게 되고 아침에 찬란한 햇살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맑은 본래의 물이 찬란하게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밤 12시에 소용돌이 치는 그 무섭고 탁한 감정은 결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며 영원히 지속될 진실도 아닙니다. 그 혼탁하고 차가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모하게 뛰어들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고생한 뇌에게 따뜻한 휴식을 넉넉히 허락해 주십시오. 눈부시고 청명한 아침이 밝아오면 푹 쉬고 일어나 에너지를 가득 채운 여러분의 맑고 단단한 진짜 자아가 다시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